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묘한 TV의 허묘한입니다. 먼저 이번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을 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영면을 빌며 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서 저는 청와대 지하방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청와대 지하방카는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통령이 유사시에 이곳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에 보면은 벽 한쪽에 대형 스크린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위성 사진이 드러나고 거기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과 북한에 떠 있는 비행기 아니면은 운항 중인 함정 등 여러 가지 제반 정보가 화면에 뜨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우리가 NSC라고 하죠. NSC가 여기에서 열리면은 의자가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제일 가장자리에 대통령이 앉고, 그리고 국무총리, 또 통일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아니면 또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아주 대한민국의 핵심 주요 인사만 소수의 인원이 그렇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상황을 보고받고 또 즉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휘소이죠. 예컨대 백령도 부근에 항해 중인 구축함이 지도에 나타나면 거기에 마우스를 가지고 와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함장과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바로 그 함장과 대통령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쪽 예를 들어서 독도상공에 전투기가 날고 있다면 그 전투기에 마우스를 가져와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역시 그 전투기 편대장하고 대통령과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사건이 최초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것이 9월 22일 화요일 저녁 6시 36분이라 했습니다. 벌써 퇴근하기는 좀 이른 시간이죠. 그 시간 대통령이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바로 청와대 지하 벙커로 달려갔어야 했다, 이렇게 봅니다. NSC의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안보실장과 같이 지하 벙커에 가고 NSC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이 지휘를 했어야 했죠. 연평도 인근 전투 함장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바로 통화 연결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황해도 등산곳 일대 육안으로 관측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만약에 공중에 선회 중인 우리 전투기가 있다면은 그 역시 더블 클릭을 해서 통화를 해서 북한 해역에 관측된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사시를 대비해서 또 인근에 있는 우리 함정과 전투기들을 그 인근 해역으로 출동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이나 통일원장을 또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문의하고 우리 국민을 무사히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죠. 만약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원점 타격 등 우리 대한민국은 자위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전달했어야 했죠. 사실 이미 국정원이 언론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교환했다 하고 내용까지 다 공개했는데, 그날이면은 왜 그렇게 의사소통을 못하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9월 22일 저녁 때인데요, 9월 23일 다음날 새벽 1시 26분에 미리 녹화된
종전선언에 관한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잘못 대응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유엔 총회 연설은 아주 빛이 바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해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강력한 우리 정부의 의사를 바로 북한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어야 되죠. 저녁 6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받았다면은 바로 지하방카로 가서 이런 대응 조치를 한다면은 저녁 8시 전에 거의 다 조치가 끝날 겁니다. 그랬으면은 그날 저녁 9시 40분에 북한군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총으로 쏴서 사살을 해버렸죠.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대체 그 좋은 시설과 장비, 정말 지하방크에 가보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좋은 시설과 장비를 두고서도 왜 쓸 줄 모릅니까? 항상 제가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 양반들 정말 국정수행 역량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무능함이 드러났고 그 결과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되게 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서면 보고를 받고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당연히 밝혀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 9시 40분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것으로 첩보가 들어왔고, 그것을 이유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NSC 회의가 소집됐다면은 이때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를 주재했어야 되죠. 첩보가 사실 가능성이 농하다면은 우선적으로 유엔 총회 종전선언 연설을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멀쩡하게 비무장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 피살되는 이런 상황에 유엔에서 대통령이 종전선언 연설한다는 건 국제적인 조롱거리 우스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연설은 그냥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대통령은 달콤한 꿈나라를 헤매는 상태에서 했겠죠. 이 역시 이 정부의 국정수행 역량의 부족이라는 그런 실정 사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1시간 30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된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면은 그 회의 결과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주무신다고 보고를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대면 보고를 했답니다.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무장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됐는데도 느긋하게 모닝커피 즐기면서 그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우리를 기습남침했습니다. 이때 메가드 극동군 사령관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6월 25일 바로 그날 저녁 9시 35분에 워싱턴에 상황 보고를 하고, 그리고 26일 오전 8시에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전 결정을 바로 했었습니다. 이때 메가드 사령관이 당시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부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참모총장님 지금 주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메가드 사령관은 불호령을 내렸다 하죠. 지금 전쟁이 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당장 깨우라고 해서 그 상황을 보고를 했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점령당하지 않은 숨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것입니다. 반면에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기습 상륙작전을 했죠. 그러니까 당황한 독일군이 히틀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히틀러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고, 그래서 탱크를 투입할 시기를 놓쳐서 결국 독일군이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비상시에 아래 사람이 쉽게 깨울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권력의 독재화나 파쇼화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재산 170억 원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아야 소리라도 제대로 했었습니까? 김여정이 6월 13일 날 폭파하겠다고 사전에 위협을 했고, 또 북한이 건물을 폭파하자면 당연히 소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망에 당연히 포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뻔히 쳐다보는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이 산산조각이 나고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그런 일을 우리는 겪었지요.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을 비롯한 어느 야당도 대통령의 대응 태세를 따지지 않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정은 계몽군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정말 얼빠진, 제가 보기에는 반동 세력입니다. 얼빠진 반동 세력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사후에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엄중 경고한다느니 하는 이런 말폭탄이나 쏴대고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면은 고인이 살아서 돌아오십니까? 지금쯤 분통 터지는 국민들 정말 많을 겁니다. 연평도에 올라서 보면 북한이 많이 보이죠. 2010년 11월 북한이 쏘아댔던 포탄으로 연평도 주민들 가옥이 부서진 상태로 지금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많이 적의 진지가 관측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원점 타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 간에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전개될 그런 사안이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북 관계가 좋다는 문재인 정권의 종북 정치인들이 전면전이 일어나도록 놔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우리를 건드리면은 반드시 보복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죠. 군이 그런 일은 안 하고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군이 너무 정치에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그 와중에 우리 국민만 피살되고 한 가정, 한 가족이 씻을 수 없는 비극을 겪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그리는 그런 나라입니까? 저는 싫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